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비던스 러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처음 클릭했다 그러면 이제 에비던스 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고요. 아마 에비던스 러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 정도의 사람 부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말 로스쿨 입학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bar exam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가장 최적합된 부분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 에비던스 러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단편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에비던스 러 같은 경우는 원의 클래스가 아닙니다. 1학년 처음 입학하시면 에비던스 러를 듣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1학년 원회를 마치시고 이제 12대나 또는 뭐 upper level 클래스를 가시게 될 때 이제 에비던스 러를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LLM이죠. LLM 하시는 이제 저기 학생들 중에 아마 에비던스 러를 일렉티브 코र्스로 넣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을 것 같습니다. 자, 에비던스 러. 이거 되게 좀 재밌어요. 양도 좀 많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에비던스 러는 제일 재밌는 과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에비던스 러는 그리고 사실 문제도 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에비던스 러는 되게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q 사인들을 되게 잘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q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보시면은 그렇게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cases versus code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마 영미법을 처음 배우시거나 하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은 케이스러다. 케이스러다, 케이스러. 케이스러를 기준으로 법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네, 요거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도 역시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코드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법들이 있어요. 누가 코드를 통과를 시킬까요? 네, Congress. 입법부겠죠. Congress는 이제 상원과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그 다음에 Senate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합쳐서 바로 두 개 합쳐서 Congress라 그러는데 여기서 enact 바로 법을 만들거나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드가 돼요. 자, 코드도 역시 법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케이스 러가 그 미국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코드가 있어. 그래도 케이스 러가 다 메인 아니야? 케이스 러를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JD 들어가신 분들 또는 LLM을 시작을 하시거나 할 때 JD 학생들은 일단 1년 원회를 마쳤다고 보시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리걸 라이팅 수업을 마치시거나 또는 torch라든지 여기 써져 있죠. torch, contract, property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진짜 커먼 러는 케이스를 통해서 엘리먼트들을 다 파악해야 되고 restatement 보긴 하는데 restatement는 법은 아니고 케이스에 인용되는 것 따라 법이 되는구나. 케이스가 되게 중요하네. 아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리걸 라이팅 아마 하시더라도 리걸 리서치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스태튜트를 기준으로 아마 보시진 않을 거고요. 케이스를 아마 설치를 꽤나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케이스 러 항상 prevails over the statutes. 그래서 케이스 러 prevails over the statute라는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케이스 러가 그러면 prevails over 이기나 statutes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법에 대한 체계가 미국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케이스러와 코드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케이스러는 어떤 걸까요? 아시다시피 콜트에서 판례를 남겨놔요. 판례를 남기는데 판례에 남겨진 이것들이 뭐가 되냐면요. 곧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계속 이어져서 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사법부는 주디셜 브랜치는요. 입법부는 아니고 분명히 판결을 하는 게 맞지만 마치 입법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법을 실제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케이스 러를 통해서. 하지만 법 자체를 누가 만들죠? 바로 Congress 또는 Legislative Branch가 만들죠. 입법부가 만듭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만드는 파트가 바로 여기에는 Code랑 Statute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다 동등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 답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뭐냐면요, 이 코드가 항상 좀 우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드는 누가 통과를 시켰죠? Legislative branch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 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일단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러가 뒤따라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 코드들은 어떤 걸까요? 바로 Black Letter Laws. 그래서 실제로 법이 통과돼서 검정색, 흰 종이에다 검정색 글자로 남겨진 법들이 바로 codes 또는 statutes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FRCP, 그렇죠. 해당이 되겠죠. 아니면 28 United States Codes Section 해서 들어갈 겁니다. 아마 1332번은 FRCP에 있는 내용 중에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될까요? Codes가 되겠습니다. UCC2는 약간 좀 다르긴 해요. Uniform Commercial Code, Commercial Code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주에서 이거를 adopt, accept,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바로 이제 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블랙 레터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법 관심 없고 뭘 배울까요? 예, 저희가 배우려는 거는 뭐죠? 바로 FRE, Federal Rules of Evidence, Evidence Law를 배워볼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Evidence Law는 항상 뭐가 기준이 되어 있죠? Federal Rules of Evidence예요. Evidence 법 자체. 바로 이제 써져 있는 Black Letter Law가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를 배운다 할지라도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뭘까요? 바로 Black Letter Laws. 말씀드린 Federal Rules of Evidence예요. 그래서 저라고 얘기하기 맞겠죠. 저는 일단은 Federal Rules of Evidence를 먼저 딥하게 볼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케이스를 통해서 에비던스를 좀 봐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글쎄요. 제가 느끼기엔요. 블랙 레터 러가 있다 그러면요. 그거를 먼저 보는 게 그리고 그거를 먼저 많이 깊게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FRCP 있죠? Federal Rules, 그죠?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어떨까요? 당연히 써져 있는 법이 있으면 그거를 깊게 보는 게 당연히 맞겠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수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FRE 룰 해가지고 룰 401, 403, 1101번, 101번, 102번, 103번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왜냐면 앞에 보면은 쭉 차례대로 보다 보면요. 그 법의 취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provision 또는 clause만 보더라도 충분히 추론하고 알 수 있는 룰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풀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써져 있는 것 자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를 보는 게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클래스를 이제 운영하려는 방식은 먼저 Black Letter Law를 볼 거고 그게 따른 하이포들을 좀 체크를 할 겁니다. 에비던스 러 같은 하이포를 좀 체크하는 게 많이 중요하니까 하이포를 체크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 취지는 바로 코드를 먼저 보자는 데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비던스 러를 할 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증거법이라고 하니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증거법. 증거법을 할 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플레인티프가 디펜던트랑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얼에서 싸울 준비를 하죠. 근데 곧장 콜트로 갈까요? 아니죠. 콜트로 가기 전에 뭘 하죠? 바로 서로 간에 디스커버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디스커버리는 바로 서로 자료를 주고받죠. 주고받은.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겁니다. 자료를 서로 요청하기도 할 거고요. 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받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아마 상상이나 또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에비던스 러는 이런 디스커버리 과정에 있는 자료를 주고받는데 즉 증거로 쓰일 거니까 이때 연결이 되는 법인가? 즉 디스커버리 과정, 플레인티프와 디펜더가 서로 싸울 때 자료를 서로 주고받는 이 과정에서 이걸 통제하는 법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아닙니다. 디스커버리에 대한 룰들은 당연히 FRCP에 대한 걸로 보셔야 돼요. 거기로 보는 게 당연히 맞거든요. 그래서 FRE, Federal Rules of Evidence는 여기에 관여된 게 아니라 뭐에 관여되냐면요. 자, 이 콜트 상황 안에서
이 코르트 상황 안에서 이 코르트 상황 안에서 어떻게 증거가 받아들여지고 거부되는지 그걸 보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Federal Rules of Evidence는요. 단순히 이제 디스커버리해서 사무실 안에서 서로 간에 뭐 팩스든 이메일이든 아니면 뭐 레터든 메모랜덤이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서로 주고받고 뭐 데포지션을 하든 뭐 인테로게이터리 그렇죠 인테로게이터리를 하든 그런 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실제 코르트 안에서 증거를 막 가지고 올 거예요. 뭐 real evidence가 직접 증거를 대놓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witness를 부른 다음에 이 사람이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큐멘트 들고 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비디오를 틀 수도 있어요. 근데 것들이 이렇게 콜트 안에서 하는 것들이 과연 증거로 쓰일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따지는 게 바로 에비던스 러입니다. 좀 상상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거 좀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에비던스 러가 어떤 상황에서 증거로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되는지를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비던스의 작동은요 항상 in court situation이에요. in court situation. 코르트 안에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항상 진짜 염두하셔야 됩니다. 이 염두를 놓치시고 만약에 어떤 글을 본다든지 예전에 문제를 푼다 그러면요 아마 생각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르실 거고 내가 이해한 게 제대로 맞나라고 아마 되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항상 in court situation에 대해서는 상상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당연히 비디오 클립을 좀 몇 가지 링크를 걸었는데요. 이거는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에 있어서 이제 Best Scene 1, Best Scene 2라고 하는데 이제 콜트 안에서 서로 이제 얼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이거는 마셜 콜트에서 군사법원입니다. 근데 군사법원은 당연히 군사법원에 맞는 당연히 에비던스 러가 있겠죠. 근데 물론 여기서 작동되는 에비던스 러들은 군사법원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이 비디오 링크를 드린 이유는 지금 어터니가 등장하고 얘는 프로세큐터가 등장하거든요. 검사 측이랑 디펜스 어터니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때 뭐 위트니스 세우기도 하고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고 하는 때마다 보면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펜스 어터니가 뭐 증거 자료 제시하려고 할 때 뭐 말할 때 신문하려 할 때 갑자기 상대쪽 프로세큐터에서 objection 뭐 irrelevant라든지 뭐 objection을 외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콜트가 뭐 overruled, sustained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지금 보시는 요 비디오 클립에 있는 이 상황들이 에비던스 러가 적용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용한 비디오 클립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한번 다 이렇게 달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저렇게 적용되는구나. 우리가 배운 컨셉은 저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서는요, 이제 legal system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evidence law가 적용이 되는 단계들이 있는데 legal system을 조금 이해하게 된다면 왜 evidence law가 적용이 되고 왜 evidence law가 중요한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목적은 뭐다? 바로 Federal Rules of Evidence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코드를 먼저 보겠다라는 것.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이포를 사용하겠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